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화면에 있는 위 3개의 주제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반도체 우리가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 초호황기가 왔었죠. 그때 근간이 됐었던 그런 산업이 뭐였죠? 데이터 센터. 많이 뉴스에서 나왔었죠. 그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시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였어요. 그게 이제 MS도 잘하고 구글도 잘하고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의 매출 규모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구글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아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효과, 구글이 물론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54조 원을 한국에 퍼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글의 투자로 인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 효과가, 그러니까 제목엔 뭐 제가 이게 자간 조정을 해도 너무 줄이 넘어가서 투자라고 적었지만 결국에 한국의 경제 효과 54조 원을 불러오겠다, 이런 공식적인 보고서를,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말로 그냥 54조 원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국의 54조 원의 효과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뭐 일자리로 치면 직접 일자리로 15,000개 정도, 간접까지 치면 뭐 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 보고서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건 분석을 한 건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위전이라고 하죠. 이걸 서울에 짓는 건데, 위전이 뭐냐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예요. 그럼 거기도 뭐 반도체가 국내 클라우드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으로 한국을 전략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발표는 삼성 코엑스에서 6일 날이었죠. 어제 구글 클라우드 서밋이 있었고, 그때 클라우드 총괄, 코리아 총괄 사장인 이지영 사장이 구글은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현재 한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년 뒤에 3조 5천억 정도로 2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요게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뭐 1테라씩 교사들도 이런 거 받고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쓰는 건데,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외부 전문 업체가 딱 있고 업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운영한다,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삼성이나 뭐 LG, SK, 소카, 뭐 대한항공 이런 데서 다 구글하고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산업을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한국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50조 원대의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발표를 한 거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 유명한 컨설팅 그룹이죠. 여기서 한국 경제에 일어날 이런 450억 달러, 54조 원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거고, GDP로 치면 한 0.6% 정도 됩니다. 한 산업이 한 나라의 GDP를 0.6%를 끌어올릴 만한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엄청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자동차 제조업이 우리가 국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 가치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엄청난 이슈다. 일자리로 쳐도 뭐 5만 개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뭐 상당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이나 실제 경제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시장,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만 보면 가파른 상승세, 이 2배 정도 5년 성장률을 기록하는 이런 산업은 사실 흔하지 않아요. 뭐 전기차 배터리나 또 뭐가 있죠? AI, 뭐 IoT 이런 산업들 많이, 자율주행차나 많이 있는데, 바이오도 뭐 고성장 산업으로 꼽히죠. 그들도 2배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근미래라고 할까요? 좀 아무튼 미래 산업이에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뭐 거의 다 된다 하지만 어쨌든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세에 있는 중이죠. 하지만 클라우드 산업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현재의 산업이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는 뭐 간단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죠. OLED 이쪽 시장은 사실 뭐 TV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차량용 OLED 시장이 또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할 거거든요. 이게 뭐 올해가 2019년이죠.
그러니까 차량용으로 치면 한 28,000대 정도 차량용 OLED가 이렇게 탑재된 아주 고급 이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한 28,000대 정도 이제 나가는데 2025년 뭐 그렇게 멀지 않죠. 한 5년 후면 뭐 4, 3, 7, 4, 1000대 그러니까 한 430만 대 정도 엄청난 성장세. 그러니까 뭐 연당 내년만 해도 한 1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 뭐 5배, 뭐 2배 해가지고 꾸준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 이런 OLED 지금 삼성하고 LG가 독점하고 있죠. 여기에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가 도전장을 한국에 내밀었습니다. 일본 업체가 사실 OLED 하고 있었어? 라고 할 만큼 몰락을 했었는데 물론 자국 완성차 브랜드로부터 물론 공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공급권 이런 게 또 약간 자국 우선주의 개념이 있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겠죠.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상황을 보면 유럽과 미국 뭐 아우디나 BMW 이런 업체들한테 이미 OLED 계약을 다 체결했어요. 공급만 앞두고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기술적인. 그래서 일본의 이런 시제품을 이제 겨우 내보이는 이런 기술적 수준으로는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할 것이다. 추월은 불가능해요. 물론 뭐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처럼 약간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추월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제외하고요. JOLED에서 결국에 출하를 하는 건데 재팬 디스플레이 자회사죠. 여기가 재팬 디스플레이가 사실 얘네들도 거의 맛이 갔는데 애플이 공급처 다변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삼성이나 LG는 애플의 경쟁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막 회생시키려고 애플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여기가 소니와 파나소닉이 OLED 사업을 제휴하면서 탄생한 기업인데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LQ가 달릴 예정인 것에 생각을 해볼 때 JOLED의 첫 번째 차량용 OLED 제품은 아무래도 플렉서블 OLED 계기판으로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겠죠.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런 최초의 차량용 OLED 제품 공개에 조금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도요타를 시작으로 뭐 다른 일본 외의 업체까지 공급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언론에서는 일본 언론만 보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디스플레이 지금 1위 업체가 어디죠? LG 디스플레이. 지금 다음 달에 벌써 메르세데스 벤츠 OLED 계기판을 납품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GM 한테 또 차량용 OLED를 납품을 계약은 이미 했고요. 납품을 앞두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에 요 매출이 1조 원 수준이었는데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LG 혼자 잘해주냐?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우디의 첫 양산 전기차인 이트론 2018년형과 A8 2017년형의 OLED 사이드 미러 같은 것을 납품한 실적이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시제품을 내놓는 그런 기술 수준이고 뭐 예를 들자면 이노트론의 중국의 이노트론이 시제품 낸드 같은 시제품은 내놨잖아요. 근데 양산은 1년이 시제품을 지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엄두 내지 마라. 상대도 안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불매 운동이 지금 처음에만 반짝하고 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을 나타내듯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한국 판매 비중이 높은 뭐 관광업으로 치자면 한국 여행객 비중이 높은 그런 데는 이미 뭐 지자체가 막 한국에 와가지고 빌고 있죠. 근데 한국 판매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 역시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데상트 같은 기업 올해 이익 전망치를 80% 무려 80% 하향 조정했죠. 그러면 100억을 벌던 회사가 20억밖에 못 버는 것으로 전망을 봤다. 전망을 그 정도로 낮췄다는 것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매출 비율이 10% 이상인 3월 결산 일본 기업 14곳을 조사해 보면 7월에 그 수출 규제가 시작했죠. 7월 4일날 시행일로 보면요. 그래서 7월부터 한 9월까지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를 한번 비교해 보면
3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매출 비중이 10% 이상인 곳을 전부 다 모아봐도 33%나 감소를 한 거예요. 제가 데상트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기업을 예로 들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30% 이상 매출이 실제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의 좀 의존적인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요.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이런 하락률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타 해외 기업도 어느 정도 한국 매출 비중이 높은 데들이 수출 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락 여파가 있는데, 이거 수출 규제란 말은 어떤 수출의 불안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기업들과 비교해도 일본 기업의 실적 하락률이 훨씬 큽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촉발된 이런 불매 운동이 결정적이다. 데상트가 대표적인 경우죠. 원래 2019년도 그러니까 예상을 할 때는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이익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80% 하락한, 정확히 말하면 82% 하락했어요. 7억 엔으로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한국이 데상트의 매출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주력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데상트 외에도 뭐 골프 브랜드 머신웨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불매운동 영향이 아주 훌륭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국민들 전체의 어떤 심리 같은 것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해야 되고, 일본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꾸준히 이어질 거다, 뭐 더욱 거세질 거다, 이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치가 이미 나왔는데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일부 유니클로에서 뭐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서 잠깐 매출이 상승하나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불매운동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뭐 오늘은 좀 편하게 대본 같은 거 안 쓰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느라 좀 두서없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잡담식으로 이런 세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추천 한번 또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시간 또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